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단체입니다, 단체. 그리고 법인입니다, 법인. 자,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식회사는 규범적으로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 자, 이 뼈대를 우리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이런 규범적인 뼈대 말고, 자, 재산적인 또 뼈대가 있어야 돼요. 자, 재산적인 뼈대에는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자, 자산에는, 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부채와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 전체를 부채도 자산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또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 자, 이런 단체는 자,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이쪽은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죠? 주, 주. 그리고 이런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이 있어요, 이사들. 자,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 이 반을 갈라서 소유, 경영, 분리된다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산은 실질적인 실물의 부채와 자산을 말해요. 근데 자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본. 자본이라는 건 규범적으로 이런 조직이 갖추어야. 즉,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규범적인 자기 재산이에요. 자, 이 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자산을 세 가지로 쪼개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맨 기본 되는 게 뭐냐면 자본. 그 다음에 이 자본에서 제일 아래 단계를 채우고 나면 이걸 준비금이라고 그래요. 준비금. 그리고 맨 아래와 두 번째 칸도 다 채우고 남은 걸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자, 이 개념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보면 복잡한 논의에서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본. 이 자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주식 수 곱하기 가액이죠, 가액. 액면 가액.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본은 주식 수 곱하기 가액, 액면 가액이라는 거.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직을 가지고 뭐가 되냐? 나중에 이게 바로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가 나중에
등기, 등기까지 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의 법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요 그림. 자, 여기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데, 자, 이제 주식회사를 우리가 설립하기 전에 또 주식회사에선 대표이사라는 말이 있어요, 대표이사. 자, 일본 애들이 이런 대자를 쓰는 이유는 본인과 구별하는 거예요, 본인. 본인을 대신하는 게 대리, 대행, 대표, 이런 대예요. 그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귀속받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로 본인이라고 해요, 본인.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에서의 본인은 누구죠? 말 그대로 주식회사 자체. 그럼 주식회사에서 대신하는 놈. 그걸 누구라 그러죠? 대표이사. 그럼 대표이사가 왜 중요하냐? 외부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대표이사가 해야지만 이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미쳐요? 본인에게. 그럼 다른 이사들은 외부적 법률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쳐요. 민법상 단체하고 구별되는 게 민법에서는 각자 대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집행 임원들이 있으면 그 집행 임원들 각자가 외부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확실히 나눠놨어요. 이사들과 대표이사는 별개예요. 물론 대표이사도 이사들 중에 한 명이지만 대표이사만이 회사를 대신해서 외부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체하고 구별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을 하시게 되는데 민법에서 대표, 대행, 대리 이런 표현들은 다 뭘 전제로 한다? 본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표, 대행, 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를 말고 대신해 주는 사람을 또 사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개념들은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자, 완성된 주식회사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쪽은 소유 쪽이에요. 이쪽은 경영 쪽이고 그리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개념 중에 또 하나 배우는 게 주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경영자들이 엉망이에요, 하는 게. 그러면 주주들이 이 경계를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나중에 보면 대표 소송, 또 유지행위 청구,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렇게 직접 경영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예외적인 경우예요. 또 반대로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원래 대표이사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회사가 받는데 회사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뭐죠? 법인격 부인론.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침투하는 경우, 이 경계를 넘어서 소유자가 경영자에게 침투하는 경우, 또 반대로 경영자가 해야 될 걸 소유자들이 하는 경우, 이 방향을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 논의가 국면마다 다르다는 거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논의하는 방향을 알게 돼요. 또 논의하는 부분이 어딘지 알게 되고. 자, 만약에 우리가 주주총회를 논한다. 그럼 주주총회는 예로 들자면, 자, 이 반을 나눠서 오른쪽이겠어요? 왼쪽이겠어요? 바로 이 소유자 측이겠죠. 왜?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주주총회니까. 그럼 이사회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회는 바로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이사회의잖아요. 회. 그럴 때 거기는 뭐다? 경영과 관련되는 거예요. 경영. 자, 그럼 이 논의에서 어떻게 되냐? 회사를 대표해서 대표이사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누구누구의 간섭을 받을 수 있냐? 소유자인 주주들의 간섭. 뭘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또 경영자들인 이사들의 이사회를 통해서도 간섭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말하는 그 대표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외부행위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이런 소유자와 경영자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그게 전단, 마음대로 했다.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해요. 자, 아주 크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하고 약속하는 게 이 방향을 잘 익혀두시고요. 자,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왼쪽부터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또 설립된 회사가 나중에 행위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다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됐어요. 자, 어떤 행위이든 내부적인 행위와 외부적인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도 성립된 회사가 내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자, 내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요걸 잘 익혀둬야 돼요. 자, 성립된 회사가 내부적인 행위와 외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성립되기 전에 회사가 내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오늘은 설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시간적으로. 바로 설립 중 회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차례대로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자, 43페이지 보면 뭐 특색이라든지 특징, 그 설립의 원리 같은 건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그 요소를 추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절차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 자, 정관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규범적 기초라고 그랬어요. 자, 규범적 기초를 일단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원에 확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원이 어디 있죠? 주주요, 주주. 근데, 자, 주주가 출자를 하고 인수하는 걸 뭐라 그러죠? 주식이죠, 주식. 주식은 뭐다? 자, 주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여요. 주식은 아까 이 주식수가 있었죠. 자본의 기초이면서 주주의 지위를 말해요. 그래서 주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놔봅시다. 주식. 자,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게 주식이고 또 주주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주주 명부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게 제가 이제 글자를 쓰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익혀두세요. 자, 그리고 또 요소를 한번 볼게요. 출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출자는 뭐죠? 주주가 주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는 걸 출자라고 그러죠. 출자. 자, 기관 구성. 기관 구성은 뭐죠? 바로 기관이라는 건 뭐죠? 자, 사람에게도 저도 이게 지금 팔이 있는데, 자, 사람에게도 기관이 있어야지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게 뭐다? 사람이란 존재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말해요, 도구. 자, 회사에서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뭐다? 바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사들, 또 대표이사입니다. 자, 그게 기관이라는 거 익혀두시고요. 자, 설립 절차의 복잡성, 뭐 나오고 강행 규정,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립 부분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쪽입니다. 시간적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성립된 게 회사겠죠. 복잡하게 보이니까 제가 글자는 이제 지울게요.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저하고 약속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법대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이 논의의 좌표를 제대로 못 찍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해요. 자, 성립된 회사예요. 그러면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왼쪽에 있겠죠? 이제 설립해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가 주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주. 자, 주주가 주식을 얻고 주주명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런 주주가 되는 게 출자라고 그랬어요. 출자. 자, 좀 나눠볼게요. 자, 여기는 주주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또 회사를 설립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요. 또 그 내부적 행위를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이건 뭐 여러분 쭉 읽어보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다? 자, 회사를 성립시킬 때 주주가 누가 되냐는 거예요. 주주가. 주주가 발기인만 되냐? 발기인 외자도 주주가 되냐? 그게 바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죠. 그러면 그 절차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엄격하겠습니까? 적은 자들이 모였을 때는 규모도 적겠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도 적겠고. 그래서 발기 설립보다는 모집 설립이 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원하게 됩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가 되기 위한 출자를 발기인 외에 제3자도 하느냐의 여부고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 어쨌든 발기인은 발기 설립이나 모집 설립이나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발기인이 하는 행위들을 이제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건 완성된 회사 말고 완성 전에 어떤 단체들을 뭐라고 했냐면 방학삼 설립중 회사라고 했습니다. 설립중 회사. 자, 설립중 회사는 어디 있다? 시간적으로 성립된 회사 전에 있는 거예요, 전에. 그럼 요거의 판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박이. 단지 설립중 회사, 설립된 회사의 차이는 뭐다? 이런 조직을 다 갖춰서 등기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설립중 회사에서는 똑같이 설립된 회사에서 경영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자, 경영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발기인. 자, 발기인의 수라든가 발기인의 역할은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발기인들은 설립중 회사의 대표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를 무한정하게 되면 설립된 회사가 해야 될 법률행위를 미리 다 하게 돼요. 그럼 그 전에 모든 법률행위가 귀속된다면 설립도 되기 전에 많은 부채를 안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 중 회사의 경영, 그 집행자로서 기관인 발기인은 설립을 위한 행위에 한정되게 돼요. 자, 그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다른 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의 권한을 자, 외부적인 권한, 이 외부 행위를 했어요. 외부적인 행위를 자, 1번 설립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자, 2번 좀 더 넓혀지는 거예요. 2번. 자, 설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자, 3번. 자,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 후 회사가 자기의 외부적 행위를 위한 회사는 상인이에요. 상인이기 때문에 업을 누립니다. 업. 그 업. 즉, 상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상행위를 준비하는 개업 준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범위까지 포함한다는 광의설이에요. 광의설. 자, 여기까지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럼 왜 권한 범위를 나눴냐?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 즉 대표로서 권한 있는 행위를 했을 때만이 그 행위의 법률 효과가 어디로 귀속된다? 설립 중 회사에 귀속됐다가 등기를 하는 순간 성립된 회사에 그대로 귀속된다는 설립 중 회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한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발기인 조합, 설립 중 회사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단체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체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 자, 이건 가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 발기인 조합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자, 조합과 설립 중 회사의 차이가 뭐다? 그 단체의 강약이에요, 강약. 자, 이건 민사나 어디에도 다 수용되는 개념인데,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단체가 완전한 인격을 가지면 그걸 법인이라고 해요, 법인. 법인. 자, 그 단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세무적으로 보는데 그걸 B자를 넣어요. 단체가 아니다. 완전한 단체가. 그래서 비법인. 자, 단체 또 너무 허술하다. 단체로 볼 실체가 없다. 그걸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 자, 요 반씩 나누면 자, 여기서도 보면 주주가 단체의 구성원이죠. 구성원이 있는 법인은 뭐다? 사단법인. 법인인데 구성원 없고 재산만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재단법인. 그죠? 비법인 또 마찬가지겠죠? 사원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 그죠? 법인격은 없는데 재산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비법인 재단. 됐죠? 그리고 이런 단체성이 없어요. 단지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조합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발기인이 있는데 발기인끼리 단체라고 부를 수 없는 실체를 가지고
조합 계약에 따라서 설립 행위를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걸 발기인 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발기인 조합에서 더 단체성을 갖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직 등기 전이니까 비법인이고 그 비법인의 성격으로서 발기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모임이 바로 설립증 회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뼈대를 먼저 잡아드린 이유가 이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설명이 잘 들어와요. 자, 그래서 설립을 함에 있어서 자, 볼게요. 자, 설립증 회사의 발기인이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외부적 행위를 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행위를 할까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도 빌리고 광고 찌라시도 만들고 그런 내부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주식회사는 사원으로서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지위를 얻는 주식 인수행위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세 파트, 요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게요. 개념적으로. 자, 맨 처음에 뭘 만든대요? 규범적 기초로서 정관. 자, 이 정관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주식회사는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즉,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래요? 출자. 출자. 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 출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두 가지예요. 자,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면서 주주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고 또 그 출자된 돈이 뭐가 돼요? 자본을 형성하게 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구성원들이 낸 돈만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성립된 회사를 위해서 재산을 미리 가져오기로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발기인들의 이익을 수거했으니까 특별이익이 뭔지 정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내부적으로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찌라시도 만들고 그리고 사무실도 임차하고 그런 비용 지출 행위가 있어요. 그걸 설립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나중에 이런 조직들이 완성되면 뭐가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설립 절차 52페이지입니다. 자, 규범적 기초로서 뭘 만든다? 처음에 자, 1번 정관을 만든 거예요. 정관. 자, 정관에는 쭉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관은 규범이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 때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구성원이 됐더라도 이 주식, 이 정관의 효력에 불복해야 돼요. 그게 뭐다? 규범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고 규범. 자, 그래서 그 성질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정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 변태 설립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변태 설립 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자, 첫 번째, 규범적 기초를 만들고, 자, 두 번째, 구성원을 만들고, 자, 구성원 이후에 여러 가지 설립 행위들을 하고, 외부적, 내부적. 자, 그리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든다? 자, 4번. 기관을 만들어야 돼, 기관. 기관. 그리고 뭐 한다? 자, 그 다음에 등기라는 거예요. 자, 요 차례를 좀 익혀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설립중 회사가 뭔가 아직 실체도 없는데 뭔가 행위들을 쭉 한다. 외부적인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다? 변태 설립사항이에요. 자, 변태 설립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변태 설립사항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변태 설립사항 자체는 규정에 이미 적시되어 있다는 거, 그거 알면 됩니다. 자, 이 순서를 좀 익혀두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임에는 이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구체적인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한번 설립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